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에 위치한 사막 남도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호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막 북도에서는 아주 높은 산인 천산 산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곳 사막 남도에는 남쪽으로 골륜산맥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골륜산맥 혹은 골륜산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무협지에 나오는 골륜파, 또 골륜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서왕모,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골륜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옥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은어왕조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낙양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미 그때부터 옥을 황실의 주요 물품, 예를 들면 침상이나 베개나 혹은 앉는 의자 등등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도 끊임없이 옥을 활용한 물건을 종종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옥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 나에게 닥칠 애군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혹은 사용하는 그 옥이 대신 맞아서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몸에 옥을 딱 하나씩 지니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이 간다거나 깨지면 아무리 비싸게 구입한 옥이라고 해도 당장 갖다 버리죠. 또 신혼부부에게 포도나 혹은 배추나 이런 것처럼 알이나 뭔가 이제 이파리가 많은 그런 그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을 옥에 조각해서 선물하면 출산을 정말 많이 한다는, 다산한다는 믿음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현재까지 옥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데요. 아주 양질의 옥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 골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탄시에 도착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굴착기, 또 덤프트럭 혹은 지게차인데요. 골륜산에서 옥도를 캐서 끊임없이 나르는 거죠. 그리고 그 골륜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두 갈래의 강을 이루고 있는데 백옥강과 그리고 흑옥강이 바로 그 강입니다. 골륜산을 이제 물이 훑어 내려오면서 옥이 같이 쓸려오기 때문에 이 백옥강이나 혹은 흑옥강에도 여기저기 굴착기들이 강 바닥을 쓸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곳에서 혹여 옥을 좀 주울 수 있을까 싶어서 직접 강 가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옥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모아서 이제 차량에 탔더니 차량을 운전해 주시던 분이 저한테 엄지척 하시곤 정말 좋은 옥을 주었다고 일행한테 거하게 한번 쏘라고 해서 그날 기분 좋게 저녁 한턱을 냈습니다. 다음 날 이제 그 기사분이 사실 놀린 거라고 하시는데 조금 살짝 실망스럽기는 했어도 그래도 잠깐 그 옥을 주었다는 설렘도 가져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일행들과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옥만큼이나 귀했던 것 같아서 지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제가 옥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곳 호탄 사람들을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우리가 쿠차를 갔을 때에는 천산 산맥을 이용해서 석굴 사원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는 불교 교단에 희사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곳 호탄은
쿠차와 동일하게 높은 산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받은 월급뿐만 아니라 내 집마저도 죄다 팔아서 불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마저도 다 불사에 희사하고는 나더러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한다면 그 불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불교에서는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요구한다고 할 사람도 없겠죠. 쿠차처럼 좋은 환경의 그 자연 환경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먹고 살 거리를 공급해 주는 곳. 그러니까 곤륜산을 교단에 희사하는 대신 호탄국 내 일반적인 사원을 조성하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호탄에 들어가기 전 쿠차와는 다른 그런 사원 형태가 존재했고 그 배경에는 곤륜산이 있었음을 인지하셨다면 이제 호탄, 과거의 우전국으로 명명되던 이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호탄은 쿠차와 달리 건국과 관련된 기록을 3가지나 갖고 있는 국가예요. 기록마다 약간씩 내용에 차별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쪽에 있는 한 나라의 왕에게 999명의 아들이 있는데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1000번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욕심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쁨 받는 그리고 가장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아들이 그 왕의 후계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형제 중에 막내라는 존재는 언제나 사랑받고 무엇을 해도 귀여움받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왕도 막내가 너무 예쁘니까 정말 물고 빨고 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봤던 위의 형들에 해당하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유력한 왕자들은 이 막내에 대해서 일단 좀 치워야겠다. 아버지 눈에서 이제 안 보이게 해야겠다. 해서 이들이 힘을 합쳐 막내를 서쪽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곳 호탄에 버려진 그 막내 아이는 땅에서 솟아오른 우유를 먹고 자라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곳 호탄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있을 무렵 서쪽에서 왕에게 추방당한 태자와 그를 따르는 일행이 마침 이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두 무리가 화합하고 살면 될 텐데 누가 왕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이곳 호탄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뭔가 우열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승자에 대해서 각 기록마다 묘하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티벳 기록에 따르면 서쪽에서 온 왕자가 이긴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현장 스님의 기록에는 동쪽의 왕자가 이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꽤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호탄의 건국에 인도 문화권이 개입되었느냐 혹은 중국 문화권이 개입되었느냐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호탄 건국에 관해서 양측의 결과가 다르니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문헌과 민족학적 접근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문헌학적 접근에서는 아유광 식괴목 인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등장하는 내용에 입각한 접근이에요. 여기에 따르면
아쇼카 왕의 아들인 쿠날라테자가 계모의 어떤 계략을 입어서 두 눈을 잃은 채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쿠날라테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곳까지 함께 했다고 전해져요. 자, 이런 사실을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 관계없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오럴스타인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북인도, 즉 간다라 지역을 거쳐서 이곳 호탄까지 진출했던 오럴스타인은 호탄에 도착해서 계속 이상하다라는 그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간다라 중에서도 탁실라 사람들과 호탄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이상해했어요. 오럴스타인은 입으로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형태인 그의 저서 세렌디아라는 책에서도 이를 아주 여러 차례 기록해 두었죠. 오럴스타인의 이런 강한 의문은 결국 훗날 양 지역 민족의 DNA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요. 검사 결과 탁실라와 호탄의 민족이 동일 계통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현장 스님이 동쪽 왕자가 이겨서 나라를 건국했다는 얘기는 현장 스님 당시에 어떤 워너비를 기록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게다가 현장 스님은 동일한 기록에서 이 나라, 그러니까 호탄이란 곳은 인도말을 사용하고 인도의 문화를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건국설화의 내용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호탄에 대해서 무려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막 남도에 위치한다. 둘째는 옥을 캘 수 있는 곤륜산을 피해서 불교 사원은 왕성 주변의 사원의 형태로 존재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호탄에서는 석굴 사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호탄이 건국할 당시 인도 문화권에 기반해서 왕조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호탄은 건국과 동시에 불교를 적극 받아들여서 융성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3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호탄에 들어가 보실까요? 자, 쿠차에 갔을 때에는 제가 겨울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호탄은 딱히 계절과 관계없이 다 좋은데 여름에 가신다면 주의하시거나 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가 나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국가에서 혹은 도시에서 홍수가 웬 말이냐 하면서 저를 굉장히 의아하게 바라보시는 눈빛이 마구잡이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곤륜산이 코앞에 있다 보니 여름의 따가운 햇살에 만년설이 녹아 흐르면서 호탄 주변 길목을 모두 물에 잠기게 해버려요. 사막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물이 넘치면서 백옥강과 흑옥강으로 쓸려 들어가는 옥, 그리고 1년 내내 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거죠. 우리나라 장마 때 일어나는 홍수와는 차원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물이 그냥 좀 많다 정도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사막에서 수영을 즐기고 왔다라며 뭔가 인증샷을 내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수영복을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도 많고 옥도 많은 호탄은 지금 현재도 중국 내에서 현찰 부자 5위 안에 드는 도시인데요. 옥을 파는 동시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호두, 이곳 호탄에서는 호두 농장이 거대하게 있어서 지금은 호두 역시
이들 경제를 풍성하게 해주는 원천으로 작동하기도 해요. 제가 자꾸 호탄이 부자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까 호탄은 건국과 동시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나 지금이나 풍요로웠던 호탄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불교를 가장 발전시켰던 국가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불교를 발전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차우슬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반차우슬. 명칭이 조금 낯설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쉽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국제학술대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인도, 중국 이외에도 주변의 불교 국가, 예를 들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쿠차, 구자국 같은 곳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또 어느 한 분야로 저명한 고승들을 초청해서 호탄 자국의 불교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행사인데요. 지금도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면 보통 5개 국가 이상의 해외 학자들이 모여 학술대회를 개최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호탄은 이미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열릴 반차우슬의 주제가 반야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도, 중국, 구자국, 주변의 누랑국 이런 곳에서 반야경에 저명한 스님들을 모셔놓고 자국 호탄의 스님들과 담론을 벌일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호탄의 황실에서요. 때문에 이 반차우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호탄 자국의 불교 사상 발전을 고취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배경에는 왕실 그리고 호탄의 귀족 그리고 전 국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차우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되짚어 본다면 아, 맞구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의 저명한 고승을 섭외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그 5년 안에 그 해외의 고승들과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즉 정보력이 필요한 건데요. 그 정보력을 획득할 때까지 정말 많은 국가에 많은 스님들을 유학을 보내거나 혹은 사신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그 나라의 불교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분들, 그 저명한 고승들을 섭외했다면 사막 남도에 위치한 이곳 호탄까지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인편을 이용해서 초청하고 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겠다. 오케이. 사인을 비추면 오고 가고 왕복 여정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반차우슬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숙박 비용 역시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의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인편으로 갔다라는 하나의 과정이 더해지는 거고요. 자, 몇 날, 몇 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왕복 비행기표, 또 발표비 혹은 논평비, 숙박비, 그 외에 이분들이 학술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 대여 등등
정말 한 차례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이 왕실 그리고 귀족 전 국민이 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정말 많은 루트에서 북쪽에서 직접 내려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혹은 동쪽에서 그 많은 루트들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더 중요한 사실, 호탄 자국의 불교 사상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호탄의 경제력은 불교를 융성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교가 융성한 국가에서 경제력이 강했던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교와 경제가 톱니바퀴의 톱니가 서로 맞물리듯 돌아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탄이란 곳이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인지, 그 특징과 불교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을 배경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호탄의 불교 유적지가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